네, 오늘은 이제 김포공항 주차대행, 라라 주차대행, 저번에 말씀드렸던 트래블 파킹과 라라 주차대행은 이제 같은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주로 편하게 쓰이는 이름은 라라가 편하니까 라라를 널리 쓰인다고 하셔서 오늘부터는 라라를 핵심적으로 좀 띄워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대표님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핵심이 뭔지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실내 주차 100%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차장 모습도 조금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발렛보험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된 업체다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을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과태료가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100% 주차장에서 납부해 드린다. 요 점 가장 놀라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 잔기스나 이런 부분들 사실 좀 보장받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한 주차장 면당 한 대씩 CCTV가 배치되어 있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이후에 보실 인터뷰 장면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혹시 좀 급하게 내용 파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브리핑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인터뷰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패트릭쌤 TV의 패트릭쌤입니다. 오늘은 여행 가실 때 김포공항을 이용하실 때 이제 차를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전화하시거든요. 사실 이 장면에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이게 그 고객들과의 통화도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집하지 않고 그냥 진행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커폰. 예, 국제선도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맡기는 장소는 홈페이지 보니까 국내선에 맡겨야 되나요? 아니죠. 국제선 출국장 2번 게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국제선 출국장 2번 게이트. 네, 그렇죠. 아, 네네. 그러면 이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예약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약해 주세요. 네, 예약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다 내용을 보니까 요금에 대한 게 빠졌더라고요. 지금 국내선 김포공항 자체에서 하는 주차비는 월화수목은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금토일, 김포공항에서는 금토일이 주말로 처리가 됩니다. 주말은 3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포공항 라라 주차대행 트래블 파킹은 실내 100% 주차를 해드리면서도 월화수목은 만 원, 그 다음에 금토일은 15,000원 이렇게 요금을 받고 있고, 주차 대행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그때 다른데 이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시즌에는 얼마인지 이렇게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대표님 바쁘시네요. 예, 탁신전화 시켜놓을까? 해봐요. 일단은 제가 또 이 업종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발레 파킹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참 뭐랄까, 주차비는 싸고 또 서비스를 또 고퀄로 해달라는 고객님들의 또 수요는 높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김포공항 그 공식 주차 말고 민영 주차, 일명 사설 주차라고 하죠. 그쪽에서 이제 뭐 계속 그 공항에 오면은 커다랗게 전광판으로 뭐 사설 주차 대행 피해 금지 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것도 일종의 그 영업방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단합을 해서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예전 10년, 20년 전 사설 주차 대행은 사실 신고도 안 하고 막 불법 업체들이 이제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있어요. 그 공항 게이트 위에서 차를 주고받는 것이 이제 이게 영업행위냐 아니냐라는 그 측면을, 만약에 영업행위다라고 이제 그게 판단이 쓰면 이제 그게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그 공항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공항 내에서는 택시도 못 들어가고 렌트카 업체도 렌트업을 할 수 없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거 사설주차대행 대표단이 이 헌법소원이라도 해서 이걸 어느 정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돼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하나라도 창출하는 이런 업계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사설 주차 대행 불법이라고 그냥 공항 입구에 그냥
전광판에 대문짝만하게 써놔도 아무 회사도 대응을 못한다는 자체가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싸워서 우리도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불법 업체가 아니다 이런 걸 소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속상하기도 해 사실 그쪽에서 알바했던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요즘에 뭐 차설 주체 대행이라고 해도 허가 안 받고 하는 업체 없고 그렇죠. 합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또 지금까지 불경기에 일자리 하나라도 창출하면 애국자지 그걸 이렇게 불법 단체로 매도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식의 선정이 별로 좋지 않다, 옳지 않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제가 사회적으로 좀 알리고 또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면서 고객들을 서비스하는 이 업체 중에서 훌륭한 업체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제가 또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출동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트래블 파킹 예전에 한 5년 전에 이 알바할 때 이제 저는 이제 트래블 파킹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대표님 만나 보니까 라라 주차 대행을 훨씬 더 많이 쓴대. 그 발음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트래블 파킹보다는 라라로 좀 널리 알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라라 주차 대행으로 오늘부터는 좀 부각시켜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생기기 시작했던 업체라고도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홍보나 광고 쪽을 주차를 하면서도 이제 나중에 맡게 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선전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뭘까? 근데 소문에 고객들의 평가가 좋다. 네, 그런 소문을 들어서 오늘 출동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놀란 거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의뢰를 우리 또 여기 근무하시는 그 선배님 한 분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만났던 분. 그분과 안면이 있으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려고 이제 하나 올려드렸어. 근데 직접 주차장을 와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 저는 이렇게 좋은 실내 주차장을 갖고 있는 주차장인가.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김포공항에서 제일 큰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차장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 가마 주차장 좋아봐야 가마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야, 한 층에 차를 댈 수 있는 이 급패스 예,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시설 자체도 놀랐지만 한 층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 건물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 그 건물에 지금 임대를 받아서 주차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시설도 시설이고 주차면이 한 층에 300대가 넘는 차를 댄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 CCTV 카메라가 주차 면당 하나씩 배치돼 있다. 와, 그 정도로 엄청난 시설의 주차장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용적이 300대더라고요. 네, 300대가 넘습니다. 317대죠. 그리고 또 실내고 지하고 온도까지도 너무 적절한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내 주차 100%가 되는 거죠? 대표님? 당연하죠. 실내 주차만 합니다. 실내 주차만. 그렇죠. 실내 주차는 안 하시고. 실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내 주차를 하고 찍어달라 인증샷. 네. 그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찍어드립니까? 그렇습니다. 100% 찍어드립니다. 그럼 뭐 이렇게 전송 방식이 주차 다음에 바로 보내는 그렇죠. 방식. 네. 기사님들이 직접. 예, 기사님이 직접 그 카톡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보내드리죠. 속도가 빠르겠네요, 되게. 네. 그러면 진짜 실내 주차 100%.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새벽에 차가 많이 들어올 시간에,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뭐 수익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새벽에 차가 20대 들어온다고 인원을 20명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근 파킹 지역을 골라서 계류장에 차를 놓고, 네. 그게 다 모이면 갖고 오는. 네. 그런 사실은 이 부분이 컴플레인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 실내 주차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에 차를 맡길 때 왜 주차장에 안 들어가냐 계속 전화를 한단 말이야. 왜냐면 모르시니까. 이게 새벽에는 차가 입구가 많을 때는 막 40대까지 입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원이 40명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몰리는 시간에는 임시로 차를 갖다 놓는 곳이 있어요. 그 계류장에다가 차를 모아놓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실외에 주차가 돼 있는 상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차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뢰를 해달라고 하면 주차비는 무척 비싸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40대가 들어오면 40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40명을 1시간 쓰고 들어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근무시켜야 나오지 누가 1시간 일하려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 주차하는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100% 실내 주차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저희 쓰는 인원에 비해서 차가 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는 공항 바로 앞에 공항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계류장이 있습니다. 계류장 한 20면 정도의 차를 잠시 동안 거기다 20면? 보관해 놨다가 좀 이제 한가해질 시간이 한 9시 대 이후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저희 주차장으로 가지고 와서 실내 주차 파킹한 다음에 인증사진을 보내주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차가 출고를 시간을 맞추려면 지금 이제 실내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항에서 공항 바로 앞 주차장은 아니란 말이죠. 네. 시설은 좋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출고할 때 차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출고 시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출고할 때도 차를 그 위치에 모아놨다가 이제 출고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입차와 반대로 출고도 보면은 저녁에 9시 이후에 9시, 10시, 10시 반, 11시 이때쯤에 차가 주로 이제 주차가 몰려 있는데요. 그때도 계류장에 차를 미리 좀 갖다 놨다가 고객께서 차를 주십사 하면은 3분 이내에 차를 줄 수 있도록 계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 이쪽 업종을 잘 알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또 전화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대표님이 좀 이렇게 상쇄시켜 드려야 네. 된다라는 네. 말씀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거죠. 차를 미리 빼다 보면 자기 차가 출고가 밤 10시인데 왜 오후 4시에 움직이냐. 그렇죠. 이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류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차량 대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최후에 출고되는 차는 맨 앞으로 들어가야 그 순서가, 즉 차량이 들어가는 이 순서하고 출고 순서는 역순이니까 일찍 출고되는 것이 안쪽으로 박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라인별로 차를 세우는 주차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폐쇄형으로 차를 1열 깔면 그 2열 또 깔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맨 안쪽에 가장 마지막에 출고되는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늦게 출고되는 차가 가장 일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출고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 10시에 출고가 30대가 동시에 떴다고 생각합시다. 9시에. 인원은 5명인데. 이걸 3km 위치에 떨어져 있는 실내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나른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걸 그렇게 하면은 거의 인원을 30명을 쓰던가 아니면 그 주차장 위치를 바꾸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3분, 5분 안에 출고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를 미리 갖다 빼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그거는 만들 수 있습니다. 차를 미리 빼놔야지. 그 뭐 10시쯤에 차 출고한다고 9시에 빼면은 사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차를 미리 빼놔서 이제 준비를 시켜놔야 보니까 시간이 좀 당겨질 수 있고 네. 심지어 차가 막 100대씩 출고가 되는 날은 아침 9시에 출고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9시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 시간엔 이미 다른 인원들이 전부 출고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 9시에 모든 인원이 출고를 나가고 있는데 차를 어떻게 뺍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한가할 때 차를 빼고 또 나르고 이 작업을 한 조직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그룹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차를 빼는 사람, 출고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인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차를 빼고 또 출고 나가면 출고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밤 9시, 밤 10시 차를 9시에 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들은 고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네. 그러면 실내 주차를 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반주차 전문가로서 차가 실외에 오래 있으면 굉장히 그 차 온도도 높아지고 안 좋은데 그래도 3박 4일 정도 차를 여행 다녀오시는데 일단 3일은 실내에 재워놓고 그 다음날 좀 일찍 뺀다고 해서 차에 큰 무리는 안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차가 제때제때 빠져야지. 차를 맡겼는데 출고할 때 막 1시간씩 걸리면 실제로 그거를 아예 홈페이지에 못 박아두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출고가 40분, 1시간씩 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예 홈페이지에 미리 이제 경고를 써둔 업체도 있는데 대표님은 그러면 출고할 때 3분 이상 넣어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류장을 이용한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먼 거리를 뭐 왕복해서 간다든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총 거리는 일정합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나간 거하고 계류장에 들렸다 나간 거 거리 차이는 대동소이에요. 똑같다고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공항에 바로 앞에 계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큰 무리는 없고 차가 이렇게 많이 몰리는 주로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그런 상황이 생기고 평일에는 거의 뭐 주차장에서 바로 나간다고 그렇네요. 네, 생각하고 평일날은.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실내 주차 100%.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주차 대행이다 보니까 약속 시간을 엄수한다. 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계류장을 이용한 것은 고객께서 기다리지 않고 차를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계류장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죠. 근데 이제 계류장 이 측면에서 가장 오해가 또 생기는 부분은 그 주행 가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맡길 때는 200km 남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차를 찾았는데 100km 남았다고 하느냐? 그럼 이 고객들 입장에서 얘들이 100km를 탔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차량 가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뭐랄까 차량의 가솔린의 양이나 아니면 전기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 대행을 할 때 가는 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평소의 주행 속도보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거론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진짜 뭐 100km를 탄 양. 근데 전부 알바로 온 그날 벌어서 그날 하루하루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차를 타고 어딜 갑니까? 난 도대체 그 상상력 자체가 너무 그 옛날에 전화 받고 그럴 때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 아니 알바하러 온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어딜 가겠냐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오해를 하는 그 이유는 이해는 하지만 실제 이동 거리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지 주행 가는 거리, 즉 보통 차가 이동할 때 속도와 연료 대비로 추산에서 나와 있는 그 거리 추산, 가솔린 게이지에 대한 추산은 맞지 않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 생깁니다. 굉장히 큰 오해.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계류장에서 이동한다, 뭐 자기 차가 바로 실내 주차장 안 들어간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상상력이 거기까지 뻗어가는 거죠. 출고하는데 차가 30대, 40대를 적은 인원 5명이서 나르를 하면 갔다 오는데 시간이 15분, 20분이 걸리는데 자기 차를 받으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계류장을 이용해서 빨리 갖다 주고 예, 빨리 덕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불법 업체니 뭐 보험이 안 되니 이런 또 역선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래서 게 이제 지금 발렛 보험을 다 그렇죠. 들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 보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험은 현대 화재 해상 보험을 들어 있습니다. 현대 화재 예, 해상. 그게 탁송 보험이라 해가지고 발렛 보험이 아니고요? 예, 발렛도 되면서 이제 탁송까지 다 되는 거죠. 예. 이동 거리가 공항에서 저희 주차장까지 거리는 약 3.2km입니다. 전철로 한 정거장이죠. 실내 주차장 치고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가깝고 물론 건물도 최신 건물에 네, 건물 정말 예. 좋더라고요. 주차면도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넓어요. 그래서 뭐 문콕 그런 거 당할 일도 없고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관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탁송, 그다음에 발렛, 대리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안에 하나 뭐 문제가 생기면은 보험으로 100%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가속을 뭐 때렸다 한 번씩 해가지고 가태로라든지 딱지가 나왔을 때 저희는 그건 100% 고객께 예, 바로 내드리고 사과 말씀을 올리시죠. 아, 사과 말씀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보험이 실제로 무슨 말씀을 드렸지? 작은 기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고객님들이 입증을 하시지 않으면 좀 보장해드리기 어려운. 그래서 저희는 이제 CCTV가 이 면당 한 대씩 있습니다. 한 면당 한 대의 CCTV가 있어요.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뭐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CCTV가 차 한 대를 비추고 있어요. 웬일이야? 그리고 또한 이렇게 1면당 간격이
다른 주차장은 2.4m인데 저희는 2.5m예요. 15cm가량 더 넓어서 문을 이렇게 완전히 열어도 거의 잘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오가질 않아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나거나 뭐 문콕 그런 것은 거의 100%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고가 나가지고 팍 찌그러진다거나 뭐 받치여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은 스크래치는 거의 안 난다고 봐야지. 그렇죠. 뭐 그런 사고는 애초에 아까도 이제 그 기사님이랑 같이 왔는데 미리 보험 사진 다 찍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잡힐 거고. 예. 근데 작은 기스는 이 차 한 대당 네, 한 대당 비추고 야, 있습니다. 이거 대단하네. 그런 건 처음 봤네요. 근데 과태료는 이제 아무래도 차를 옮기다 보면 뭐 무신고 신호 위반을 예, 한다든지 예. 그럴 수가 있죠. 위반한다든지 할 때는 고객님들 대신 일단 어차피 직원들이 낸 사고니까 네, 저희 과실이니까 저희가 해결해야죠. 해결을 한다. 과태료 안 내주는 업체도 많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굳이 이 업체에 맡기면 과태료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그런 측면을 이제 대표님 맞습니다. 여쭤봤고요. 네. 뭐 직원들도 복지를 잘 해주셔야 또 직원들이 또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겠습니까? 왜 직원 복지 얘기를 꺼낸 거는 직원들을 잘 해주지 못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이렇게 대표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고스란히 그 차량에 고객들 차량에 스트레스가 전가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아마 이 업계 사상 최초로 직원 복지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으로 다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업계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임금을 지불해 주는 업체 그리고 뭐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훌륭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네. 복지라는 게 뭐 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후생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뭐 나름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한식 관계라든지 아침 조식이라든지 뭐 쉬는 시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차 나누고 나누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표가 똑똑 빨리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좀 쉬면서 하십시오. 요 말 한마디가 사실 사고를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대표님이 후자 쪽으로 좀 쉬시면서 하십시오. 이런 쪽의 스타일 대표님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있어주시면 일단은 뭐 그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사설 주차 대행은 불법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설 주차도 사실은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서 한 자리라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고객들 위한 서비스를 다 하고 있고 보험도 들어주고 있는데 몇몇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들 때문에 순기능이 너무 이렇게 매도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선별해서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차장은 이제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숨길 일도 없고 뭐 코스도 짧기 때문에 뭐 정확한 약속 시간 그다음에 뭐 정해놓은 그 루틴대로 다 이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오해를 크게 뭐 받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뭐 입소문도 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네, 좋은 좋아요. 호평을 받고 있어요. 평가가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패트릭쌤 TV에서 김포공항 사설 주차 대행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으로 출동했습니다. 자, 트래블 파킹 자세한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보내드릴 테니까 김포공항을 이용해서 여행 가시는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만나본 이 라라 주차대행 트래블파크 대표님은 굉장히 고학력의 또 노동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좀 철저하게 베이스에 깔린 그런 분이다라는 인상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름 안심하고 맡겨도 되는 그런 업체가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라라 주차대행 트래블파킹 대표님과 인터뷰 가져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